다자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에서는 여행을 좋아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에서 우리가 정도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중급이 되면서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이런 문법적인 내용이 꽤 많아질 겁니다. 특히나 이번 우리 중급 회화에서는 우리 당연히 회화도 많이 배우지만 이 문법적인 얘기도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보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첫 번째 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강에서 정도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정도보어는 정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 회화에서 어떤 상태, 정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도보어에 대한 걸 배우면서 우리가 처음 다루었던 단어가 바로 이떠라는 단어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이 너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앞에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동사가 오고요. 이 형용사나 동사의 정도에 대한 표현을 쓸 때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잠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왜? 이번 강에서 또 등장을 할 거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정도 보어는 이럴 때 씁니다. 밥을 먹어요. 그쵸? 먹는 동작을 합니다. 근데 먹는 그 정도가 매우 빠르다, 느리다 라고 할 때, 표현을 할 때 활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떠였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고 넘어갈게요. 자, 밥을 먹어요. 그런데 너는 참 밥을 빨리 먹는다. 吃더 빠르다 라고 하면 快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快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앞엔 반드시 很이 있죠. 네. 그래서 吃得快하면 빨리 먹는다, 먹는 정도가 빠르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나 밥 되게 빨리 먹어. 我吃得很快. 너는 밥을 되게 늦게 먹는구나. 你吃得很慢. 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정도보어였습니다. 정도보어는 정말 많이 써요. 영화를 봤어요. 본 정도가 재밌습니다. 나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 이런 말 할 때도 쓰죠. 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 오늘 일찍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 이런 것들. 어떤 동작에 대한 정도를 표현할 때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걸 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이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지난 강에서 그쵸, 목적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무언가를 먹어요.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라고 그렇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응용편에서 응용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다뤄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단어가 좀 쉬워야 좋으니까 저는 그냥 吃饭이란 단어를 활용을 할게요. 밥을 먹는다 라는 표현이죠. 자, 기본적으로 나는 吃饭이라는 이 기본적인 문장에서 나 밥을 되게 빨리 먹어 라는 문장으로 응용을 하고 싶을 때 我吃饭 나는 먹는다 밥이라는 뜻의 기본적인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틀을 가진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부어 더는요, 제가 활용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형용사가 있던지 아니면 동사가 있던지. 명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더 앞에 지금 밥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문장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제가 어떤 방법을 쓰라고 했어요? 문장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취라는 동사를 한 번 더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냐면 我吃饭 내가 밥을 먹는데 吃的 먹는 정도가 很快 내가 밥을 먹는데 난 밥을 그 먹는 정도가 빨라. 나 밥 빨리 먹어. 이런 말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我吃饭吃得很快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진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들어드렸던 예가 전부 다 앞에 동사가 있는 경우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뭘 준비를 했냐?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정도보 the 앞에 형용사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 여행 좋아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번 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단어는요. 첫 번째, 不得了, 不得了입니다. 자, 不得了는요. 어떤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태가 피곤해요. 我累. 자, 이累한 정도가 不得了.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쓸 거예요.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죠. 그러면 배고프다는 예요. 그 다음에 정도 不得了 이렇게 쓸 겁니다. 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네, 문장 성립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밑에요. 旅游입니다. 여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의 아마 그 워드 파일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lu 땡땡이가 없어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삼성 류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판 워드에서는요, 저 lu 땡땡이를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lu 삼성 혹은 lv 삼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다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류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코처럼 생긴 거 lu 땡땡이 요게 꼭 들어가야 있어야 합니다. 자, 류요는 여행하다고요. 똑같은 의미 류싱이란 단어 배운 적이 있어요. 의미가 똑같아요. 같이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우이입니다. 숫자 5, 숫자 1 같이 붙어서 우이라고 적혀 있고요. 우이라는 건 5.1절을 얘기를 해요. 5.1절은요,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명절인데, 네,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노동절을 바로 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때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요.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이 5월 1일 날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을 푹 쉬었어요. 그래서 뭐 주말 끼고 뭐 하고 하면 한 열흘 정도가 정말 휴가라서 대부분 다 학생이던 뭐 직장인이던 간에 다 여행을 이렇게 가는 그런 시즌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다음 밑에는 11입니다. 네, 똑같은 원리겠죠. 10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명절이고요. 이때는 이제 국경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절 두 개가 하나는 노동절, 하나는 국경절이에요. 이때도 역시나 예전 같았으면 뭐 열흘 뭐 이렇게 쉬었을 텐데 요새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한국처럼 뭐 3일씩 이렇게 짧게 쉬는 그런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5, 2, 12 네, 같이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放假, 放假입니다. 放假는요, 이제 많은 책에 방학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放假하면은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휴, 나랑 상관없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휴가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放假가 방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휴가의 개념도 되니까 같이 쓰시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밑에는요, 要命. 要命입니다. 要命하면요, 이게 그 명자잖아요. 그쵸? 목숨, 네, 이런 명하고 관련된 건데 이 단어를 보면 왠지 要命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어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要命 하면요, 뭔가 죽겠다라는 뉘앙스의 단어로 느껴져요. 실제도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不得了 어떤 상태의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의미 단어와 要命 정말 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이 두 단어가요,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다음 밑에 항저우
항저우예요. 항저우라는 건 이제 항주라는 도시입니다. 상해 근처에 있고요. 상해를 가게 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상해를 가게 되시면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요. 상해 주변에 있는 이 항저우라는 곳과 수저우라고 해서 소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도시를 같이 돌아보고 이제 오는 그런 여행 코스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항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자연 경관이 좋고 아름다운 이렇게 뭔가 자연과 이 성 같은 것이 아기자기하게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맛있고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맨날 베이징, 상하이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급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만큼은 제가 많은 유명한 다양한 도시들을 많이 등장시킬 거예요. 자, 다음 밑에는 난츠입니다. 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급 회화를 다룰 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오 동사. 그 다음에 반대어는 난 동사. 네. 자, 이런 걸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how 뒤에 동사가 붙어 있으면 동사하기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난 뒤에 동사가 있으면요. 동사하기가 참 나쁘다,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好吃, 먹기 좋다. 그 말 뜻은 맛있다 라는 뜻이에요. 好吃, 맛있다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뭐 好听, 듣기가 좋다. 그 말 뜻은요. 이 노래 되게 좋다. 그 사람 목소리가 참 듣기 좋다. 이럴 때 활용하는 거. 好看, 보기가 좋다. 그 말 뜻은 예쁘다, 멋지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반대어니까 어떻게 돼요? 난츠 뭐가 되겠어요? 먹기가 어렵다? 네, 왠지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츠 쉽게 얘기해서 맛이 없다입니다. 好吃의 반대어예요. 맛없어. 난츠. 네. 자, 반대요. 듣기가 참 싫어요. 쟤는 목소리가 참 듣기가 싫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난팅이라고 하면 되죠. 이 노래는 참 별로예요. 난팅이라고 하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하오칸의 반대요 뭐예요? 난칸. 난칸. 보기가 싫어요. 그 말 뜻은 못생겼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회화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번 강에서도 역시나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을 다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문장에서 한번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대화입니다. 자, A가 질문을 합니다. 你喜欢听音乐吗?你喜欢听音乐吗? 라고 물어봤어요. 너 음악 듣는 거 좋아하니?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我喜欢听音乐,我喜欢听音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 음악 듣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죠. 喜欢的不得了,喜欢的不得了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不得了 하면요. 제가 단어 설명할 때 이미 언급했죠. 어떤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喜欢은 뭐예요? 喜欢, 좋아해 라는 뜻이죠. 좋아하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그렇죠. 바로 이 더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정도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喜欢的 좋아하는 정도가 不得了 정말 심해. 그 말 뜻은 뭐예요? 나 완전 좋아해. 나 진짜 심각할 정도로 좋아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제 이 뿌더리아오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눈치채셨죠? 자,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그 상태가 아주 심해라고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喜欢的不得了. 너 진짜 좋아해. 그랬더니 A가 你喜欢听什么音乐?你喜欢听什么音乐? 자, 너는 어떤 노래 듣는 걸 좋아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 都喜欢, 都喜欢, 난 다 좋아해. 你有什么爱好?你有什么爱好? 그랬더니 뭐야? 너는 어떤 취미가 있니? 라고 질문을 했죠. 자, 다음 대화입니다. 그랬더니 A가 我喜欢旅游,我喜欢旅游. 나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해. 这次五一放假
我要去杭州这次五一放假我要去杭州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这次五一放假라고 하면요. 이번 5일절 휴가에 라는 뜻이죠. 이번 5일절 휴가에 我要去杭州 나는 항주에 가려고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요. 11去吧 11去吧 11절에 가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11절에 가. 5月的杭州热得要命5月的杭州热得要命이라고 했습니다. 5月的杭州 하면 5월 달의 항주는요. 热得要命 热 하면 덥다라는 뜻이죠. 자, 더운 정도가 要命 죽을 것 같아. 정말 심각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热得要命 야, 더워 죽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와 B에 네, 아주 간단하지만 네, 나름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대화를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A는 여행을 좋아하고요. B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정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장소가, 날씨가 어떤지에 대한 정도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지금 우리가 대화 속에서 언급했던 이 두 가지 문법을 따로 따서 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정리를 해보실 건데요. 자, 역시나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있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분명히 있더는요. 앞에 형용사와 동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보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사가 있는 경우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셨고요. 일반적으로 앞에 동사가 오게 되면요. 이 동사한 정도가 어때 라고 얘기를 할 때 뒤에는 꾸며주는 얘기가 대부분 형용사예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를 들었다시피 나 밥 빨리 먹어. 먹는 정도가 빨라. 추라는 동사 뒤에는 콰이라는 형용사. 그쵸? 나 영화 봤는데 봤는데 영화가 참 재밌더라. 요이스. 네, 좀 빨리빨리 대충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칸이라는 동사, 요이스, 재밌다라는 형용사. 일반적으로요. 앞에 동작에 대한 정도를 얘기하고 싶으면 뒤에는 형용사가 대부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오면 사실 조금 쉬워요. 그런데 앞에 형용사가 만약에 왔어요. 네, 그럼 약간 문제가 생겨요. 왜? 이 형용사한 정도가 형용사하다? 조금 이상해요. 영화를 봤는데 참 재밌어요. 재밌는 정도가 어떻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꾸며야 되지? 어떻게 문장을 만들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요. 제가 일반적으로 앞에 형용사가 있는 정도 보어는 뒤에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옆으로 쭉 오시면요. 자, 박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도 똑같은 내용의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도보호의 핵심 단어인 이더의 동그라미를 저는 쳐볼게요. 지난 강의에서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 배웠으니까 이번 강의에서 핵심은 형용사가 있을 때입니다. 자, 형용사가 있을 때는요. 쉽게 얘기해서 레이, 난 지금 상태가 레이, 피곤해요. 그러면 이 피곤한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표현을 하실 건데요. 대부분 많이 쓰이는 건 사실 약간 고정어처럼 많이 쓰여요.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뿌덜려. 그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뿌덜려. 혹은요. 흔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죠. 그래서 나 지금 피곤한데 피곤한 정도가 아주 매우. 네, 이렇게만 만들어도 문장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어쩌고 저쩌고 흔 하고 마침표를 딱 이렇게 찍어 놓으면요. 이 문장 틀렸다. 100% 틀렸어. 흔 뒤에는 형용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정도보어에서는 예외라는 거. 정도보어에서는요. 흔 하고 마침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老师忙得不得了. 老师忙得不得了.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老师 하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망, 바빠요. 그쵸? 그런데 바쁜 정도에 대해서 완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쁜 정도가 不得了, 심각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바쁘셔.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쁜 정도가 심하다, 심하게 바쁘다 이런 뜻이 됐고요. 자, 다음 밑에 北京烤鸭好吃得很. 北京烤鸭好吃得很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北京烤鸭 하면 뭐예요? 북경오리 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경오리 구이는 好吃 맛있는데 很 그 정도가 어때요? 很 아주 매우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매우 맛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세요. 자, 제가 이 형용사를 이용한 정도보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냥 很忙, 太忙了 이런 거 쓰면 되고 맛있다도 그냥 很好吃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요? 라고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하세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그냥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면 真好吃 이런 식으로 부사를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바쁩니다 할 때도 太忙了 너무 바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 이유는 여러분의 레벨을 어때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쵸? 어떤 이제 우리가 중급 단계에서 좀 더 중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조금 더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유치원생이 사용하는 중국어와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중국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도보어를 활용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 맛있는 정도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언어를 배우면서요. 아, 이건 왜 이래?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와 문화와 생각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거면 네, 그냥 안 하시면 되시고요. 어차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네,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도요. 그냥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좀 형용사를 넣어보세요. 주어도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어를 뭐 우리 아빠로 한다든지 내 자신으로 한다든지 해서요. 나 지금 추워서 죽을 것 같아 라는 문장을 만들면 我 춥다는 冷이죠. 그래서 我冷得不得了, 我冷得不得了. 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뭐 그게 아주 맛있다, 맛있는 거 말고도요. 나 영화 봤는데 그 영화 진짜 재밌어 라고 하면은 电影이라고 시작을 하세요. 영화가 电影 어때요? 有意思, 재밌는 정도가 很, 电影有意思的很. 이렇게 문장을 좀 바꿔서 활용을 하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뿌더리아와 흔히 붙었을 때를 배우셨고요. 한 가지 더 남아있죠. 야오밍, 뭐뭐해 죽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네.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사실 형식은 똑같아요. 형용사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야오밍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박스와 지금 야오밍이 있는 박스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잠깐 위에다 조금 써볼게요. 자, 저희가 앞에서는 형식은 똑같아요. 앞에 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뭐더 뿌더려 배우셨고 뭐뭐뭐더 흔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뭐더 야오밍을 배우실 건데요. 네, 제가 박스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우선 뿌더리아와 흔은요. 긍정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부정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던 예도 가만히 보세요. 영화가 재밌는 정도가 아주 그렇다. 그 다음에 피곤한 정도가 아주 그러하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베이징 카오야도 맛있는 정도가 아주 심하다.
긍정이죠. 네. 자, 하지만 여밍은요. 긍정을 사용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긍정을 사용하지 않고요. 부정에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 지금 짜증나는 정도가 죽을 지경이야. 나 지금 추워서 죽을 지경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부정에만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형식은 똑같아요. 형용사에 있고요. 得要命, 뭐뭐해 죽겠어 라는 뉘앙스예요. 자, 보면은 我累得要命,我累得要命. 나 지금 피곤한데 그 정도가 죽겠어. 我累得要命, 피곤해 죽을 지경이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밑에는요. 这个苹果难吃得要命,这个苹果难吃得要命. 난吃라는 건 뭐예요? 맛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과는 맛이 없어 죽겠어 라는 뜻이에요. 네, 난출 맛이 없어서 그 정도가 야밍 죽을 지경이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형용사가 있을 때 정도 보완의 표현 3가지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에 不得了, 그 정도가 심하다. 다음에 很, 그 정도가 매우 아주 그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정도가 야밍 죽을 지경이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마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습을 분명히 하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에이 까짓 거 그냥 넘어가지 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셔야지 이번 강의에서 배우셨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하는 건 아니지만요. 강의 배우면 그때그때 배웠던 내용 꼭 복습을 해두시고요. 네, 자,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여러분이 바로 책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혼자 앉아서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你们辛苦了，再见。